이러니까 아베가 빡이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재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예측해온 대로 결국에는 이 징용공 판결 문제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제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여기 현재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들어서 아실 테고, 오늘은 사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보복에 앞서가지고 이 일이 왜 벌어졌냐,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베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이 더 이상 반도체 못 만들게 하겠다면서 이거를 이렇게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있었던 대법원에 일본 기업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했다는 명분으로 일본 기업들한테 배상금도 아니고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지금 그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또 다른 일본 기업들 상대로 소송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청구권하고 그 배상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처음 수립하면서 맺은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거에 딸려있는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조,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 그리고 2조,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 6천억 정도 되죠. 지금은 5억 달러가 6천억인데 그 당시에 그 엔화 달러 그 환율로 환산하면은 거의 일본 정부의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 대신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일제시대에 발생한 국가와 그리고 그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한국과 일본 간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구가 명백하게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한테 또 그 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니, 그 피해자들 불쌍한데 기업들이 돈 한 번 더 낼 수도 있지, 넌 뭐가 그렇게 불만 있냐, 너 친일파 토착 왜구냐 할 수 있을지도 모르시겠는데, 이 당시에 그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돈이 안 간 거는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한 거고, 그 돈으로 포스코 짓고 경부고속도로 짓고 다 한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 됐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 정부가 그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한 게 박정희 정부 때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족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피해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또 일본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하고 청구권 협정은 오늘날의 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 되는 조약인데, 그 약속을 지금 한국 대법원이 부정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 흔히 우리만 일본한테 청구할 게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한국이 일본한테 청구할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나가면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겨두고 간 재산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협정에서는 그 청구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없던 일로 하자, 완전히 해결된 걸로 하자라고 한 건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면은 그 당시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그 후손이 우리하고 똑같이 한국 기업들하고 한국인들 상대로 내가 그 당시에 두고 갔던 재산 내놔라 이렇게 소송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느냐? 문재인 정권 눈치하고 국민 여론 눈치 보느라 그런 거죠. 아니,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당시 양승태 대법원에 이 징용 판결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좀 냈다고 그걸 무슨 사법 거래라면서 지금 대법원장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적폐판사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대법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낼 수 있겠습니까? 탄핵재판 때하고 똑같은 거죠. 대중이 그렇다 생각하고 여론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부의 대처가 어땠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 다음날 바로 반발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정부에 항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상권 분립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죠. 아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합니까?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예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측하고 해결을 해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국내 내부의 일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다른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 내렸으니까 너넨 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이미 국가들 간의 약속으로 그 일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계속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상권분립 어쩌고 떠들어대니까 언론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아베한테 민주주의 교육시켜준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면서 문비어천가 불러댔죠. 그리고 그 뒤에 일본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서 양국 간에 협의하자 이의 제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계속 무시했죠. 그리고 그 뒤 얼마 뒤에 3.1절 때 무슨 친일 청산이라면서 반일파리 해댔죠. 또 최근에는 일본이 마찬가지로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하자 계속 제안했는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안 했죠. 이러니까 아베가 빡이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아왔던 게 폭발돼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터진 겁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만 있습니까? 위안부 재단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뒤에서 주도해서 한국과 일본 간이 서로 약속해가지고 다 합의 본 건데 그때도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라고 표명하고 위안부 재단 만들고 그 대신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인함 이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은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한테 반도체 재료 같은 전략 물자를 우선적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에 있어서 이 징용공 판결도 그렇고 위안부 재단 해산도 그렇고 한국이 계속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계속 먼저 나서서 이 약속을 깨버리고 일본을 자극한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그 약속들 다 미국이 뒤에서 지지 표명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은 미국이 뒤에서 중재해줘가지고 화해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관행이었는데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도 다 깽판 쳐버렸으니까 일본이 지금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와도 우리가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아베가 이번에 들고 나온 논리가 일본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아베 면전에서 대놓고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 안 한다 그러면서 설쳐대고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지고 무슨 친일파에 또 나라 팔아먹었느니 일본은 못 믿는다고 계속 빗어놓고 트집 잡았던 게 누구죠? 그리고 그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다 잘한다고 우리인이 속 시원하다고 박수쳤죠. 대북제재 깨가면서 뒤에서 몰래 북한한테 불법적으로 석유 석탄 퍼준 게 누굽니까? 이제 일본이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까지 다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의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제재하는 거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한테 뭐 주면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아베 총리가 대놓고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몇 년 전에 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저질렀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피해로.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정부 회장 바로 일본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터진 다음에도 이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이상한 그 자기들 지지단체 시켜가지고 반일 선동질이나 또 해대고 일본 제품 불매시위 또 해대는데 또 청와대의 기업들 불러놓고 무슨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면서 부추기고 있는데 이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한테 소송 걸 게 아니라 이 애초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김명수하고 그걸 또 방관, 옹호, 심지어 일본 상대로 계속 도발해가지고 일을 키우게 만든 이 문재인을 상대로 고소해야 될 일이죠. 피해받은 거 손해배상해놔라고. 이게 사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일을 더 키우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무슨 WTO에 제소해야 된다느니 무슨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 사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중국한테 꿇고 들어가자고 사드 철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가지고 중국산 제품 불매시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쪼르르 중국에 달려가가지고 그 공산당 관리들한테 고개 쳐박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사드 보복은 계속되고 있고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삼성 광고 다 철거된 거 보셨죠? 지금 요새 언론에서는 뭐 이번 보복이 일본 내부의 그 선거용이기 때문에 7월달에 선거 끝나면은 보복도 끝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제 생각에 일본의 보복은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복의 원인이 된 그 징용공 판결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지 않고는 일본이 먼저 제재 풀 일 없을 겁니다. 뭐 뒤에서 미국이 나서가지고 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반일 민족주의하고 종족주의를 그 자기들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일본하고 앞으로 사사건건 계속 시비 붙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스 오브 재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